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의 조양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트메이트 3 포스트 오퍼러티브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은 이제 학술적인 내용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가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앞으로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전을 겪으시면서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응용하고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트메이트 3 시스템 모니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왼쪽 네모에는 시스템의 플로우, 블러드 플로우가 보이고 있고, 오른쪽 아래 네모에는 전력량, 와트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트메이트 3는 잘 아시다시피 플로우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와트, 전력량이라는 값을 플로우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자, 플로우는 와트를 기반으로 예측되고 계산되어진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와트, 펌프 파워와 플로우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파워와 플로우는 비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워가 증가하면 더 많은 플로우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 그 원리에 대해서 꼭 플로우가 적어도 더 힘이 많이 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파워가 많이 플로우와 항상 코릴레이션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것을 염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차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은 이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 수차라는 것은 이제 거꾸로 도는 물레방아와 같은 원리로 사람이 이제 밟아서 물을 밖으로 이제 퍼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 같은 속도로 도는 두 개의 수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수차는 다른 것보다 2배 많은 물을 퍼내고 있다. 두 개가 똑같이 도는데 라고 하면 저 수차를 밟는 사람의 힘은 무엇이 더 들 것이냐. 당연히 저 수차 안에 있는 한 칸의 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데 물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칸마다 물이 차이는 양이 2배인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거의 2배에 가까운 힘의 차이가 들게 된다. 이것의 원리로 파워는 곧 펌프가 만들어내는 유량, 플로우와 비례한다라고 해서 그 원리로 우리 하트메이트 3는 플로우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파워는 많이 드는데 플로우가 적은 경우가 있겠죠. 즉 파워와 플로우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는 뭐 한마디로 저 수차 펌프가 이제 고장이 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뭐 우리 임상적으로는 스럼부스 같은 것들이 뭐 안에 껴가지고 그 안에 임펠러가 도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만 이제 저렇게 파워와 플로우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와트의 특성, 즉 플로우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하트메이트 3는 컨티뉴어스 플로우이긴 하지만 와트든 플로우든 아주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카디악 사이클에 따라서 감소와 상승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부분, 미니멀 플로우, 트로프 플로우의 값을 보이는 그 지점은 수축기의 시작이라고 하고요. 수축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꼭대기 지점에 이르렀을 때가 이제 수축기가 끝나고 이완기로 넘어가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와트든 플로우든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보면은 이런 카디악 사이클에 따른 높고 낮음이 있고요. 가장 최대값을 피크 플로우, 피크 파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낮은 거는 이제 트로프 파워, 트로프 플로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니터에는 특정 시간 동안의 평균값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하트메이트 모니터 터치라고 해서 이런 웨이브폼을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도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X축은 우리 엘바드의 RPM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Y축은 엘바드의 플로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RPM이 처음에 바드를 켰을 때 하트메이트 3는 3000에서 시작을 하죠. 예를 들면 그 지점에서는
포워드 플로우와 백 플로우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지점이 되겠고, 당연히 펄서틸리티는 굉장히 큰 상태가 되겠습니다. RPM을 올리면서 펄서틸리티는 조금씩 감소하고, 그에 따라 플로우도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지만, 저 가운데쯤 보시면은 더 이상 플로우는 올라가지 않고 펄서틸리티만 감소한 구간을 지나게 되고요. 거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은 파셜 석션, 풀 석션으로 넘어가면서 플로우가 갑자기 감소하는 그러한 거꾸로 가는 펄서틸리티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펄서틸리티를 제가 빨간색 라인으로 그려봤는데요. 처음에 RPM이 낮을 때는 플로우는 낮고 펄서틸리티는 크지만, 올림과 동시에 펄서틸리티가 줄고 플로우가 증가하고,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파셜 석션, 풀 석션, 컨티뉴어스 석션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시 펄서틸리티가 증가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시스템 모니터를 보면은 처음에 가장 생소한 부분이 오른쪽 저 빨간 박스에 표시되는 펄스 인덱스라는 것입니다. 펄서틸리티 인덱스, PI라고 부르는 값인데, 저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펄서틸리티, 좀 전에 말씀드린 플로우나 와트의 펄서틸리티를 수치화해서 좀 우리가 서로 펄서틸리티가 어느 정도라고 표준화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버리지 파워를 분모해 두고 분자의 최대 파워와 최소 파워를 뺀 그 델타 값을 10으로 곱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3.0에서 6.0 사이가 아이디얼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플로우를 보이는 웨이브폼을 가지고 펄스 인덱스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최소값이 4고 최대값이 6이고 평균값이 5라고 계산을 하면은 2 나누기 5 곱하기 10이니까 이럴 경우에 펄스 인덱스는 4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3 내지 6 사이는 우리가 괜찮은 펄서틸리티를 보이는, 정상적으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좋은 펄서틸리티 구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PI 이벤트라고 이제 우리 알람 로그에 보게 되면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PI 이벤트라는 것은 이 회사에서 제공한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에버리지 PI 값에서 45%를 벗어나는 경우 PI 이벤트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펌프는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기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트메이트 3를 셋업을 할 때 로우 스피드 리밋을 셋업을 하게 되는데, PI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즉 트리거 되면은 로우 스피드 리밋까지 RPM을 이 장비는 강제로 내리게 되고요. 거기서 약 8초 정도에 거쳐서 서서히 RPM을 다시 원래로 복귀시킵니다. 근데 그 밑에 형광색으로 이제 칠한 것처럼, 만약에 중간에 다시 PI 이벤트가 트리거가 되게 되면 다시 로우 스피드 리밋까지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펌프는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PI 이벤트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원래 세팅된 RPM까지 복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PI 이벤트는 반드시 석션 이벤트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 부정맥이라든지 뭐 그런 기침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많이 써놓기는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PI 이벤트가 이제 계속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든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것을 석션으로 또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I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앞에 이제 회사 설명을 곁들여서 앞에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앞에 PI를 펄스 인덱스를 4로 계산한 그 그림 그대로이고요. 40%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5.8 이상 2.2 이하라는 그런 레인지의 PI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계산되게 되면은 PI 이벤트가 기록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프의 RPM이 떨어졌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PI 이벤트가 계속 연속해서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세팅된 RPM 값보다 낮은 값에서도 PI 이벤트가 트리거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계속 로우 스피드 리밋까지 RPM이 떨어진 상태가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펌프 시스템 모니터를 보셔도 그렇고 이렇게 알람 로그를 보셔도 그렇고 같은 PI 이벤트이지만 예를 들면 5600으로 세팅된 환자의 알람 로그인데 여기 보면은 5200으로 기록된 PI 이벤트도 있고 정상적으로 세팅된 5600으로 기록된 PI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PI 이벤트도 저렇게 로우 스피드 리밋까지 내려가거나 뭐 우리가 세팅한 RPM보다 낮은 범위에서 발생된 PI 이벤트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석션 현상이 심하거나 이것은 단순히 뭐 부정맥이나 기침이나 환자의 움직임 때문에 트리거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RPM 많이 떨어지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좀 어텐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회사에서 제공해준 슬라이드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하트메이트 3 트라이얼을 하고 초반에 이제 환자들한테 적용하면서 평균적으로 유지됐던 RPM 플로우 값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약 5,400에서 5,500 레인지에서 많은 환자들이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플로우도 뭐 4.5 전후에서 유지됐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것인데 PI, Pulsatility Index와 파워 값인데요. Pulsatility Index는 보면은 3에서 4 정도 평균적으로 유지됐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파워도 저렇게 4 정도에서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보여드리려고 하면요. 저거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인들에서 많이 이제 얻어진 값인데 요 환자들의 이제 평균 BSA가 약 2.1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평균 성인보다 최소 20% 정도 큰 값인데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에서의 보통 평균 값은 얼마쯤 될까? 그걸 레퍼런스로 저희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약 80%라고 이제 대입을 해서 펌프 스피드나 플로우나 파워를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뭐 펌프 스피드는 4,500이 계산이 되고요. 플로우는 3.6, 파워는 3.3 와트라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제가 사이즈가 작으면 적은 RPM, 적은 플로우, 적은 파워가 나올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계산한 값이고, 그래서 요 값들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약간 이제 한국 사람에서도 요 정도는 상당히 스피드도 낮고 플로우도 약간은 낮은 편이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환자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른쪽에 주로 이제 미국인들에서 유지하던 뭐 5,500 RPM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많이 올릴 일은 별로 없다. 4,500만 좀 넘으면은 대개 환자들은 뭐 고혈압이 심하거나 그러지만 하면 아주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제가 이제 환자들 보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트메이트 3의 HQ 커브라고 해서 RPM, 그 다음에 플로우, 그 다음에 펌프 인렛과 아웃렛의 프레셔 디퍼런스, 델타 값을 세 가지를 이제 하나의 평면 그래프로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커브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게 된, 지금 6개가 살짝 보이는데 RPM마다 이제 서로 다른 커브를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X축은 플로우, Y축은 프레셔 디퍼런스, 델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하게 적용하는 5000 RPM을 예로 보시면 이제 5000 RPM은 저 빨간색 그래프죠. 빨간색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혈압이 예를 들면 여기서 50이라고 하면은 쭉 따라가 보면은 약 한 4.7리터 정도 플로우가 나오도록 돼 있죠. 만약에 이제 혈압이 90 정도 된다. 그러면은 거의 플로우는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톨, 다이스톨에 따라서 인렛과 아웃렛의 프레셔 디퍼런스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LV 안에 프레셔가 높아지게 되면 프레셔 디퍼런스는 줄어들게 되고 LV 안에 프레셔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프레셔 디퍼런스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 커브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하트메이트 환자에서 혈압을 높게 하는 게 이제 좋지 않느냐라는 걸 좀 보여주는 커브입니다.
예를 들면은 민BP를 한 90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5000rpm에서는 플로우가 굉장히 잘 안 나올 겁니다. 뭐 1리터, 2리터 이거밖에 민BP가 계속 90으로 유지된다면 플로우가 굉장히 안 나올 거고요. 그런 임상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혈압은 내가 그냥 고정해두고 좋은 플로우를 내려고 그러면 RPM을 올려서 6000rpm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RPM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높은 RPM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석션 현상이 굉장히 이제 잘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볼륨 상태가 변하거나, 뭐 아까 회사에서 제공한 슬라이드 여러 가지 경우에 나왔지만은 부정맥이라든 커핑이라든지 움직임에 따라서 석션 이벤트, PI 이벤트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혈압을 유지해 주는 게 좋고, 그래서 뭐 회사 권고사항도 그렇고 저희가 실제 환자들을 봐도 그렇고 민BP 기준, 민 아트리얼 프레셔 기준 60에서 80 정도 사이로, 80 넘지 않도록 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은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의들한테도 자주 보여드리고 강의하면서도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트메이트 환자에서 X축, Y축, X축의 플로우, Y축의 PI, 펄서틸리티 인덱스를 놓고 이제 네 가지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네 가지 경우수를 줬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은 플로우가 잘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서 별로 이제 무시하셔도 됩니다. 유일하게 이제 에올틱 리거지테이션이 있어서 리서큘레이션으로 발생하는 과도하게 많은 플로우 값 정도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펌프 스롬보시스가 발생을 해서 하트메이트 3에서는 저는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이전에 하트메이트 2나 뭐 H바드 같은 모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펌프 스롬보시스가 발생을 하면 와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스템 모니터는 플로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죠. AR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왼쪽의 두 가지 경우, 플로우가 낮은 두 가지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자, 플로우가 낮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고민을 할 텐데요. 플로우가 낮은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PI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PI가 이제 높은 경우는 뭐 보통 제가 6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6 이상이면 높은 편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여기 써진 것처럼 고혈압이라든지 RPM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든지, 뭐 4200, 4400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낮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석션이 이제 발생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플로우는 낮은데 펄서틸리티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1, 2 뭐 이런 식의 찍히는 PI 값들이 보여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 써진 것처럼 RV 페일러, 하이포볼레미아, tamponade, 펌프 자체가 인플로우가 막혔다든지, 아니면은 뭐 VP나 VT가 떠서 기본적으로 심장의 컨트랙티비티가 거의 없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이제 PI도 낮으면서 플로우가 낮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하트메이트 3 환자 보기 진짜 쉽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이 그림을 보면은 뭐 그런 용기가 나지만 실제로 환자를 보게 되면 훨씬 복잡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증례를 가지고 한번 이론을 실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이제 76세 남자분이고요. 이제 하트메이트 3 시행한 지 약 5일째 저한테 우리 당직 전공, 다시 할게요. 이 환자는 76세 남자분이고요. 하트메이트 3 임플란트 한 지 5일째 당직 전공의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호출을 해서 환자 상태가 좀 걱정이 된다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모니터 이제 보시면은 플로우가 이제 2.9 정도로 낮게 되어 있고, RPM은 이제 세팅된 게 4,900 RPM이고, PI는 3.0, 파워는 3.3. 엑스레이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크게 뭐 이상한 엑스레이는 아니고요. 환자는 이제 익스투베이션 돼 있으시고, 뭐 수환관주나 이런 것도 다 제거가 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화면 보시면은 혈압이 약간 낮은 편이고, 뭐 하트레이트 75회, 뭐 RR도 뭐 약 20회,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데,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 플로우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PI 이벤트도 많다
라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문의를 했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알람 로그를 보시면은 펌프 플로우가 이제 전체적으로 낮고 중간에 한번 이제 로우 플로우 알람, 디폴트 세팅이 이제 2.5로 되어 있죠. 로우 플로우 알람이 두 차례 울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로우 플로우 알람이 울리면 일단 담당 교수님을 호출을 해서 상의를 하라고 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당직 전공의가 이제 호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플로우가 이제 전체적으로 낮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I 이벤트나 로우 플로우가 울렸을 때 RPM입니다. 4,900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중간중간 4,900이 아닌 RPM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4,700 뭐 이렇게 4,750 떨어져 있는 PI 이벤트들이 자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PI 이벤트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PI 이벤트는 그때 RPM이라든지 플로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유의하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PI 값 자체를 보시면은 로우 플로우가 울렸을 때 굉장히 PI 값이 이제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앞뒤로 보면은 PI 값이 6 이상으로 상당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환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 이론의 요약에 보여드린 그림을 따라가 보면 플로우가 낮으니까 왼쪽이고 PI 값이 이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텐션, 로우 RPM, 컨티뉴어스 석션, 이 중에 하나라고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고혈압은 뭐 일단은 배제할 수가 있겠죠. 아까 혈압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한 5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고혈압은 아니고, RPM도 4,900이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낮은 편은 전혀 아닙니다. 혈압도 높지도 않고. 그래서 두 가지는 즉시 배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써진 것처럼 컨티뉴어스 석션도 이제 설명이 되고요. PI 값이 항상 높았던 건 아니고 PI 값이 뭐 3 정도 나온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RV 페일러나 하이포볼레미아도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I 값이라는 게 이제 베리어블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볼 수는 없습니다. 사사분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바로 진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에코입니다. 그래서 좌측은 이제 좀 큰 에코 기계로 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찍어서 이제 저에게 직접 보낸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요것만 보고 이제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저기 이제 도플러를 대서 이제 보이는 저 플로우는 아마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 같습니다. TR이 있다라고 당직 전공의가 이제 에코를 대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라이트 벤트리클이겠죠. 그 오른쪽에 보면은 LV가 이제 보이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일단은 저 보이는 뷰랑 다른 뷰도 보여줬는데 등등 종합하면은 RV는 커져 있고 TR이 상당히 있고 LV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파라스터널 롱으로 이제 다시 봤을 때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자, 역시 RV가 이제 상당히 커져 있고 LV는 상당히 작고 LA도 많이 이제 크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RV가 크고 LV는 작아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로우 플로우 현상을 감별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특히 그 로우 플로우의 원인이 RV 페일러이냐 아니냐가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하이포볼레미아나 RV 페일러 모두 석션 현상, 심한 PI 이벤트가 여러 개 발생을 하고 RPM이 떨어지는 현상을 만드는 것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감별을 하기가 어려우면서도 감별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RV 페일러는 석션과 원인이면서도 결과인 두 개가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하이포볼레미아는 석션을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결과는 아니고요.
하지만 하이포볼레미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RV 페일러를 오히려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LV 석션, Right Ventricular Dilatation, TR, RV 페일러가 오히려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에코 보시면은 이 에코의 이미지만 보고 어떤 사람이 이 환자는 이렇게 된 원인이 RV 페일러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 이 에코를 보시고 모든 원인은 하이포볼레미아에 있다. 볼륨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치료도 정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우 플로우의 원인을 감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바이탈 모니터에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분의 경우는 혈압 자체가 50도 될랑말랑 하기 때문에 고혈압에 의한 로우 플로우, 하이 PI 현상 이런 것들은 이제 즉시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탐포나드 같은 것들은 블리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동반 시츄에이션이 있거나 뭐 초음파라든지 이런 데서 또 감별이 이제 비교적 쉽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것은 이제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10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15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이 감별에 좀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 이상 되면 하이포볼레미아는 아니다. 원래 원인이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 CVP를 이제 믿기 어렵거나 뭐 병동에 있다든지 뭐 센트럴 라인을 다 제거했다든지 할 때는 CVP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뭐 주글라 비너스 프레셔라 뭐 에코에서 뭐 IVC 딜라테이션 등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 에이티럴 프레셔가 이제 올라가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면서 하이포볼레미아가 메인 원인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의 경우는 모니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CVP는 15를 넘지 않았고요. 가장 높아도 12 정도만 측정이 되었고, 이 전날에 이제 환자의 혈압이 높다고 하면서 당직 전공의가 이제 4,700rpm에서 4,900rpm으로 200 정도 이제 rpm을 올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은 여러 가지 볼륨 오버로드 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투석을 네가티브 아이오 밸런스로 이제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 이제 임상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이 반영이 많이 되었고요. 또한 이제 수술 전에 이제 RV 펑션이 어땠는지, RV 펑션은 뭐 떨어져 있다고는 했는데 파피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값에서 RV 페일러가 뭐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반영을 해서 이 환자는 하이포볼레미아 때문에 RV 딜라테이션, LV 콜랩스, 석션, TR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와 같은 그런 에코 상황에서 볼륨 인퓨전을 너무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포볼레미아가 RV 페일러를 만드는 것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RPM을 2, 300 정도 다운시키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주얼하게 다운을 시켜서 4,500까지 에코 보면서 다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볼륨 챌린지를 하고 12시간 간격 이 정도로 에코를 보면서 RPM을 한 100, 200 정도 추가로 올려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CVP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서 좋은 혈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가 좋아지는 모습을 에코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왼쪽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RV는 크고 TR이 있고 LV는 콜랩스되어 있던 에코 영상이고요. 그 중간이 이제 RPM을 다운을 하고 서서히 이제 볼륨 인퓨전을 하면서 보시게 되면은 인터벤트리컬 septum이 여기서는 아직도 랩 사이드로 조금 당겨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거기서 RPM을 더 4,500까지 낮추면서 볼륨을 조금 더 채우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septum이 이제 미드라인 정도로 아이디얼하게 가면서 RV도 딜라테이션이 좀 호전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제 치료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고요. 이게 이제 만능은 아니고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고 따라가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메이트 3 원심형 펌프의 작동 원리와 PI 밸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PI 이벤트는 어떻게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상황에서 펌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 보실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항상 고민되는 것이 펌프에서 플로우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로우 플로우 알람이 울리거나 했을 때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해 드린 것처럼 고혈압이라든지 블리딩, 탐포나드, 인플로우 캐뉼라 같은 부분의 옵스트럭션, 그 다음에 RV 페일리어, 하이포볼레미아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RV 페일리어는 시비어 석션을 일으키기도 하고 시비어 석션에 의해서 또 약이 되기도 하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RV 페일리어와 하이포볼레미아가 서로 이제 감별이 안 될 때 볼륨 스테이투스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중환자실에서는 여러분들이 CVP나 PAP, 개인적으로는 CVP 15 이상이냐 이하냐 정도로 감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병동에서는 JVP 엘리베이션 같은 것으로 또 감별이 대부분 쉽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은 여러 가지 체중 변화나 뭐 손발이 부었는지 이런 것으로 이제 볼륨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이런 렉 레이징 테스트나 환자의 포지션에 따른 플로우의 변화나 PI의 변화를 통해서 이 환자분이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과도해서 생긴 건지 감별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비어 석션을 이제 매니지먼트 할 때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작정 볼륨을 주거나 뭐 강심제를 다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특히 혈압이 낮다라고 하면은 RPM을 다운시킨 상태에서 볼륨이 부족하다면은 볼륨을 드리고, RV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강심제를 투여하면서 오히려 볼륨을 제거하는 식으로 매니지먼트 하게 되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